사실 시장 분위기는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 상황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너무 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좀 있었고요. 또 시장에 뭐 사실 우리 외 시장,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또 유럽 시장,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미 연준이 이제 금리는 올렸어요. 뭐 네. 사실 뭐 누구나 다 예상해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 다만 이것이 조금 평가를 해본다면 어차피 올리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기싸움. 사실 무역 전쟁 갈등 이후에 사실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내년도 금리 전망을 금리 인상 횟수를 한 3차례에서 이제 2차례 정도 하겠다. 사실 우리한테 나쁘진 않은 이런 내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연말에서 이제 셧다운 우려도 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좋은 내용이 그닥 없는데요. 보통 주식시장 안 좋으면 뭐 채권시장이 좋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쪽도 좀 좋지는 않고 상품시장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있었던 지난 2018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주말에도 사실 반등을 좀 보이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좀 반영을 될 것인데 이거는 잠시 뒤에 이제 국내 시장은 좀 넘어가서 얘기하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나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저점을 이제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깨버렸고요. 근래 보면 거의 양봉 없이 계속 음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증시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차트가 좀 다시 한번 띄어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본 니케이 22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보시게 되면 거의 다우지수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깨졌습니다. 주말장에도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좀 좋았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 수요와 뭐 공급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가격 결정도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계 경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이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 아래선으로 내려와 갖고 이즘 전저점 수준 2017년도에 만들었던 저점 수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주변 지표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들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사실 지금 다우지수 산업지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정도 와 있고요. 이설 뚝고 내려갔죠. 뭐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악재는 뭐 사실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속될 2019년도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잡음은 그 다음에 금리 역시 금리 인상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것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긴축에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대표 기업들 실적이 4분기도 좋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사실 좋은 내용은 없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신선한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라는 것은 신선하고 새로울 때 이제 파괴력이 큰 건데요. 좀 식상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낙폭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려놓을 일은 또 그렇게 강하게 올려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00선을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 만약에 2000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지금은 다소 이제 디커플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 시장 아마 월요일 날도 개파락 하겠죠. 오히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전략 후강의 이런 흐름을 나오면서 또 연말에 이제 이 박스권 이탈 없이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수가 지금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으로 따져보면 종목 장세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기존 주도 섹터였죠. 뭐 IT 대표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 3년 동안 좋았던 시장에 주도했었던 이런 핵심 섹터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트레이딩 정도, 단기 트레이딩 정도 보시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 전략은 2019년도 한 해를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주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소외주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장기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장기간 떨어졌다 반전이 진행되는 쪽이 있죠. 제가 2019년 승부세토로 얘기해드렸던 거, 시장이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료가 많을 동네를 얘기해드렸던 것이 남북 경협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소외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주들 같은 것도 올라오는 거 보고, 자동차 같은 게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소외주였단 말이죠. 또 하나 뭐냐면 뭐 큰 호재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내년도 그 정책 방향을 정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규모 감세를 진행하고 기업 감세를 진행하라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의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장기 소외받았던 것이 모바일 게임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떠져서 사실 관심 밖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파노 파노 재개를 한다. 파노라는 거는 이 온라인 게임들, 이 모바일 게임들의 어떤 그 영업 승인을 해주는 이런 승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판호 재개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상당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 종목도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던 종목들이고 소외주였잖아요. 그래서 해답은 오히려 그동안에 좋았던 종들 말고 장기간의 이제 낙폭 과대 상태, 좀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서 내가 저가에 사서 이 시장 변동을 좀 이겨내면서 2019년도 긴 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소외주들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이번 주 남북 경협주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매번 오실 때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특히 현대 엘레베이나 아난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뭐 말씀하셨을 때 사셨다면 한 130%에서 200%의 수익을 냈을 정도인데요. 네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요. 아난티가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이 지금 돼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경협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남북경협주 1820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큰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좀 권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 남북경협 핵심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2020년까지 가자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2020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둔 해죠. 그러니까 선거 유세도 뛰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대북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홍보, 자랑하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스케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살펴드릴 건데 요거 한번 보죠. 이번 주에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착공식이 이제 착수식 정도로 낮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긴 했는데 대북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착공식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이 함께하는 유해 발굴 작업도 제재 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든 준비를 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스처까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을 움직여서 대화에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조금 더 강경하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유화적인 내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제재 면제의 부분, 낮은 수준의 제재 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높은 수준의 제재 면제가 이어질 제재 완화 뭐 이런 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몇 가지 전망 예언들을 해드렸는데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제가 한번 그거 얘기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서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또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뻔한 승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요거 말고 자 준비된 게 없으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뻔한 결론의 승부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맞죠? 그동안 시장 굉장히 부진했는데 경협주만 좋았어요. 그 다음에 향후엔 보유한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금 실제로 그렇고요. 재료는 어느 순간 우박처럼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직 재료가 우박처럼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견조하죠. 그럼에도 흐름이 그럼 좋고. 나중에는 더 많은 재료가 쏟아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를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 쏟아질 것이냐 당장. 저는 연초 1, 2월 달에 많은 재료들이 또 쏟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주도 sek터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일부 종목은 품귀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난티는 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협주 투자하는 건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요. 아난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목들도 보십시오. 제가 10월 30일 날 3라운드 시작한다라는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 철도주 아무거나 사도 5, 60% 수익은 지금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아난티는 그때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40% 정도 15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시는데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판이 깨진다라는 시그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시그널이 없어요. 미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이제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새해 이제 2019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근데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발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 7주기 추도사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선신보에서 나온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단을 했는데 그거를 되돌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판이 깨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시간 문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경협주들 투자하면서 하는 가지는 제재 완화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재 완화의 첫 시그널은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지난번에 남북 철도 연결, 현대화 또 현대화 작업 또 철도 연결하는 공동 조사의 부분을 제재 면제해 준 거, 이것이 이제 첫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낮은 수준의 시그널들이 계속 제재 면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남북 교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제재 면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 김정은 위원장 뭐 답방도 뭐 연초나 또 뭐 연말에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연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큰 빅 이벤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베트남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9년도, 20년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사례로? 베트남의 사례로. 자, 그러면 제가 베트남과 미국의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제재 면제 부분을 받았던 이런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뭐 사진 찍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92년 12월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경제 제재 1차 해제를 해줍니다. 12월에. 그리고 93년 8월, 이듬해 8월에 국제금융기구 IMF나 뭐 WB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이런 국제금융기구에서 대베트남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 8개월 걸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2차 제재가 풀리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서 전면 해제가 됐어요. 이 기간이 1년 반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아마 1년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제재 면제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019년, 20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